요소수 부족,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 아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소수, 이게 우리 생활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보통은 그렇죠. 아무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이 10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다. 화물차, 이런 데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동네에 다니는 버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택배차, 이런 것들이 요소수가 없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 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관계가 있을까? 국내 화물 트럭은 200만 대 정도가 영향이 있고, 그뿐 아니라 1톤 봉고, 그리고 포터, 디젤 승용차, 이쪽도 합하면은 200만 대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지고 또 국내 물류가 거의 멈춰서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유통업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요소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물류, 건설, 여객 수송, 그리고 승용차 운행까지, 그래서 우리 산업 전반에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류수송,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싱싱 달리는 이런 것들을 돈 버는 이야기, 그런 쪽에서 부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되면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가 쌓인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죠. 쓰레기가 밖에 쌓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어촌이라든지 가끔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 이런 그 대중교통, 버스, 이런 게 멈춰 서게 되면 그야말로 오지가 돼 버립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뉴스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하고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천항 같은 주요 항만의 화물 처리도 차질을 빚는다. 우리 외국에 큰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물류 대란을 일으켰던 거,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건설 현장에서는 레미콘이 멈춰 서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농가에서 요소 비료가 없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못 움직이니까 지자체에서 또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소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일상 곳곳에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요소수 부족에 대해서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하고 밝혔는데, 그것을 보면은 결국 대책이 없다 하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11월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태스크포스를 즉시 운영하라 하고 지시를 했답니다. 태스크포스 운영한다고 없는 요소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좀 제대로 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하는 것이 소, 부, 장 이 대응 체계하고 동일한 정치 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 등 이 요소 생산국과 외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사들여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안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사오겠다 하는 게 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안에 있는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에는 뭐 비서관들, 국가안보실, 정책실 이런 비서관들이 참여한다. 뭔가 우리가 성의 있게 모여서 의논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매일 비상점검 체계로 운영을 하고 관련 분야별로 또 대응 계획을 논의하겠다. 그뿐 아니라 각 부처별 태스크포스하고도 긴밀히 연계해서 운영하겠다. 쭉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도 고민한다. 이 정도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그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거 요소 수입 업계의 수입 계약 현황,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이미 시작된 일인데, 그래서 결론은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요청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지금 보면은 요소를 수입하는 뭐 66%인가 뭐 이렇게 거의 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가 한 13% 정도 되죠.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에게 요소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굽니까? 악명 높은 조코 위도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조코 위도도하고 문재인 씨가 4년 반 내내 뭐 한다 하면서 우리가 얼굴도 많이 봤죠. 그렇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항상 말뿐이고, 그 대단한 문재인 씨를 속여먹는 조코 위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를 창덕궁에 초청을 해서 자기가 무슨 조선시대 왕처럼 이렇게 거기서 궁중무용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돈 지불해야 할 때 돈 안 주고, 또 무슨 무기 관련된 이런 것도 약속을 깨고 다른 나라에서 무기 사들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같은 상황에 요소를 팔 데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우리한테 팔아라 하면은 요소값이 문제가 아니고 또 뭔가를 더 요구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소 수출 제한을 한 10월 15일에 그 일이 그때 생겼는데,
문재인 씨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월 5일에 겨우 청와대에서 태스크포스 만든다 이랬지 않습니까? 유럽 가기에 바빠서 거기 가서 교황 평양 보내려고 생각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물론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도 갔지만 거기는 또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이래서 마음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훌쩍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탈리아 가서 이 종전선언 선전하기에 바빴죠.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 탄소 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4배 더 하겠다. 이래가지고 박수 받고 스타가 됐습니다. 문재인 씨는 2030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게 막대한 양이라고 하죠. 10월 31일 G20 정상회의 그 2번째 세션에서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143나라에서 탄소 배출 감축 규모를 2030년까지 한 9%, 2010년 대비 9%를 이제 줄이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똑같은 기간에 한국은 9%의 4배에 가까운 34%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탄소 배출 감축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다 자기 나라의 그 산업 실태라든지 그 능력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이렇게 정했는데 문재인 씨는 최고를 정하고 최고라고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온실가스 40% 감축 또 이렇게 국제 기준의 4배나 되는 이런 거를 한국이 최고로 잘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 놀랍다. 이러고 칭찬을 받았죠. 자, 이제 상황은 다시 우리 국내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영웅처럼 이러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시진핑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된 것이죠. 청와대에서 뒤늦은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모여서 고민 좀 해보겠다. 고민을 한 다음에 중국에 부탁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은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인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결국은 시진핑에게 요소 좀 주세요 하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만든 게 문재인 씨 자신이죠.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씨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이 당장 시진핑에게 쫓아가서 얻어오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행동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문재인 씨가 이번에 유럽 가서 환경 강국이다, 환경 선진국이다 이렇게 쇼를 하고
종전선언을 쇼를 하고 세계평화의 무슨 리더처럼. 그러니까 시진핑이 또 한 방 친 게 아닌가. 골탕 먹이자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시진핑도 중국 문제가 많아서 이번 회의에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시다도 안 갔습니다. 뭐 나중에 영국에는 갔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씨가 아시아의 대표처럼 설쳤죠. 그거 보고 시진핑이 지난번 그 혼밥 먹였을 때처럼 한 방 먹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요소 수출 제한도 진짜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가격 안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뭐 호주하고 그 관련해서 성질 부린 걸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그렇게 중국을 떠받들고 왕이 왔을 때 중국하고 같이 간다 이랬는데 한국에는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월 들어서 선적도 금지를 합니다. 이미 주문해서 뭐 계산 다 한 것들까지도 취소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좀 심하다. 일본이 소부장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문재인 씨, 시진핑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먼저 그걸 이야기해야 하겠죠. 제가 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문재인 씨 눈꼴시여서 한 것이라면 문재인 씨가 해외 나가서 또 사고 친 것이 맞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어떻든 10월 15일에 수출 제한을 했는데 해외여행 가기에 바빠서 그거 살피지 않고 될 대로 되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비를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문재인 씨 유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무엇이든 이랬고 항상 이랬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써먹었던 그런 인물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